너리스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이 책입니다. 로마의 이야기 6권 팍스 로마나. 자, 팍스 로마나는 이제 뭐 로마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될 테고요. 지금 이 6권에서 이제 주된 인물은 이제 그 줄리어스 시저 사후에 권력을 쥐게 되는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이제 아우구스투스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 다시 말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될 겁니다. 일단 아우구스투스는 그러니까 이제 옥타비아누스인데 그 줄리어스 시저 혹은 또 줄리어스 시저와 최후의 경쟁을 했다가 이제 최후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뭐 폼페이우스, 이런 좀 뭔가 폼페이우스는 군사 천재라고 볼 수 있고요. 줄리어스 시저는 다방면의 천재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천재들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느낌이죠. 약간 그들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수수하고 평범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줄리어스 시저가 거의 자기랑 좀 이렇게 책으로 읽었을 때 사실 줄리어스 시저가 되게 비슷한,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의 후계자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이미지상 다가오는 인물은 사실 안토니우스인데, 의외로 줄리어스 시저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는 어쨌든 역시 안토니우스하고의 어떤 경쟁 속에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데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전반적으로 줄리어스 시저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천재성이 이제 조금 좀 이제 천재성은 좀 결여되어 있죠. 이제 전반적으로 좀 평범하고 수수한 느낌이 있는데, 물론 이제 아우구스투스 나름의 이제 천재성이 있기는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천재성이라 하면 화려함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천재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화려함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천재성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화려함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천재성에 있어서는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두 인물들 폼페이우스나 이제 줄리어스 시저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약한 측면이 있는데, 폼페이우스는 사실 근데 이제 군인으로서의 천재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폼페이우스가 어떠한 정치적 천재성이 있다라고는 사실 보기 어렵고요. 줄리어스 시저는 전체적인 천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아우구스투스는 군사에 있어서는 천재성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그리파라고 하는 평생의 자기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전쟁을 수행했다면,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그 반면에 그 저기 정치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그 뛰어났죠. 정치에 있어서는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천재성이라 하면 로마의 영웅들이라 하면 그 굉장히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해오고 막 그런 걸로 이제 어떤 그 저기 사람들의 뭐 환호를 받고 뭐 이러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실 로마 영웅들의 어떠한 그 어떤 우리가 로마 영웅 하면 그려지는 그러한 측면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아우구스투스는 그러한 측면으로 그 그려지는 스타일의 로마 영웅은 아니고, 전형적인 그런 류의 로마 영웅은 아니고요. 막 사륜마차 타고 어떠한 뭐 저기 그 전쟁에서 돌아와서 뭐 사륜마차 타고 행진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로마 황제는 로마 저기 영웅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정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수한 듯 티 안 나는 듯 하면서도 결국 최종 승리자는 아우구스투스가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예전에 이제 느낀 건데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뭐 스포츠를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그러나 옛날에 이제 아주 옛날인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2002년 월드컵을 했었을 때, 그때는 이제 스포츠를 즐겨보지 않아도 다들 봤잖아요. 근데 이제 축구 강국이라 하면 독일하고 브라질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브라질은 개인기가 굉장히 현란하고 이 저기 딱 봤을 때 굉장히 현란한 개인기로 축구가 화려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반면, 독일을 보았을 때는 한 명 한 명의 현란함이 눈에 들어오기보다는
전반적인 팀의 어떠한 조직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결국에는 강한 무언가를 이뤄내는 그러한 느낌이었는데, 아우구스투스의 어떠한 그 이미지를 비교하자면 그때 당시에,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전형적인 독일 축구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출난 화려함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군 하고 지나서 봤더니 결국에는 그 모든 건 아우구스투스의 승리로 돌아가 있더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이 책에도 이제 시오노 나나비의 이 로마인 이야기 6권에도 잘 나오지만, 아우구스투스가 사실은 이제 마치 이제 어차피 줄리어스 시저가 브루투스나 이러한 이제 여러 그 파들에 의해서 어쨌든 시해를 당한 것은 로마를 황제 국가가 아니라 공화정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떠한 이 어떤 그 생각이 이제 줄리어스 시저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황제파와 공화정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가 결국에는 황제가 되기까지는 마치 누구도 아우구스투스는 황제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아우구스투스의 속내를 간파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할 만큼, 아우구스투스는 마치 공화정으로 가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해놓고서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아우구스투스의 어떤 황제 국가가 되는 되는 그러한 느낌으로서 상당히 이제 상대방을 적절히 잘 속이면서 속는 사람은 속는 줄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화려한 천재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음모에 있어서는 상당히 천재적 음모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시오노 나나미가 이제 쓴 책에서 이제 독자들에게라는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카이사르가 후계자로 지명한 아우구스투스는 카이사르와 목표는 같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수단이 달랐다. 무엇 때문일까? 첫째, 그는 본디 매사에 신중한 성격을 타고났다. 둘째, 살해되기라도 하면 대사업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카이사르 암살에서 얻었다. 셋째, 연설에서도 저술에서도 자신은 카이사르에 필적할 만한 설득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았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화려한 영웅을 따라하려고 하지 않았죠. 아우구스투스는 보고 싶은 현실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고 싶은 현실만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자신만은 보고 싶지 않은 현실까지도 직시하도록 명심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이것이 아우구스투스가 평생 동안 치른 전쟁이 아니었을까 나는 생각한다. 천재의 뒤를 이은 천재가 천재의 뒤를 이은 천재가 아닌 인물이 천재가 이르지 못한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우구스투스는 전형적으로 우리 보통 이제 역사적 인물 평가할 때는 항상 이제 전반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읽은 게 삼국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아우구스투스는 정치력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떤 약간 조조를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책략가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또 다른 발췌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46년에 카이사르와 마찬가지로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 있었다. 그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술라는 패배한 마리우스파 사람들의 명단을 손에 넣었고, 카이사르는 폼페우스파 잔당들의 편지를 비롯한 증거 서류들을 손에 넣었듯이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합니다. 옥타비아누스도 안토니우스파 가담자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런 증거 서류를 활용한 방법은 세 사람이 제각기 달랐다. 그러니까 술라라는 인물은 마리우스와 경쟁을 했는데 마리우스파로부터 승리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술라에 대항했던 마리우스파에 속했던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손에 얻었고요. 카이사르 역시 폼페이우스하고 경쟁을 했는데 폼페이우스가 패배를 하고 그 블랙리스트를 카이사르가 얻었고,
옥타비아누스도 안토니우스와 경쟁을 했는데 안토니우스가 패배를 하고 그 블랙리스트로 옥타비아누스가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세 사람의 이제 스타일이 다릅니다. 술라는 그것을 토대로 정적에 대한 철저한 숙청을 단행했다. 그렇죠. 술라는 굉장히 잔혹할 정도로 상대파를 완전히 괴멸시켜 버렸죠. 4,700명이나 되는 로마의 유력자들이 살해되고 재산을 몰수당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술라가 이런 조치를 취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번 편은 아니지만 예전 편에서 이제 시오노 나나나미가 술라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노후를 자기 명대로 다 살다 죽었고요. 반대로 이제 카이사르는 어떻게 했냐면 카이사르는 증거 서류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태워버렸다. 그리고는 폼페이우스파였다는 게 분명한 비밀 동조자들도 모두 용서했다. 카이사르의 관용은 공직 복귀까지도 허용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카이사르는 결국 상대파에 의해서 칼 맞아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오노 나나미가 숙청을 한 술라는 편안하게 제명에 살다 죽었고, 그렇지 않고 그들을 관용으로 덮어주었던 카이사르는 결국 상대파에 의해서 이제 비명 행사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편은 아니고 이제 요 전에 이제 자 카이사르의 이 같은 조치를 그의 후계자로 자타가 인정하는 옥타비아누스도 답습했다. 그러니까 일단 옥타비아누스도 술라처럼 완전 숙청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차이는 안토니우스를 끝까지 추종한 자들까지도 다시 원로원 의석에 앉게 되었다. 증거 서류도 카이사르처럼 불태웠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그 장면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34세의 절대 권력자 안토니우스파였던 자들의 은밀한 두려움을 그대로 방치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스럽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용서한 듯 안 한 듯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마치 줄리어스 시저처럼, 여기서 카이사르는 줄리어스 시저를 얘기하는 거죠. 같은 사람입니다. 줄리어스 시저처럼 완전히 용서한 것처럼 했지만 사실 그 블랙리스트를 태웠다라는 소문만 퍼뜨리게 하고 실질적으로 태우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이 반대파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찜찜한 게 있는 거죠. 언제 어느 때 아우구스투스가 사실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서 자신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의 여지를 계속 두었던 거죠.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어떠한 그 정치력, 그러니까 이제 앞서 두 인물들을 보면서 이것도 답이 아니고 저것도 답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린 자기만의 절충 방안이 될 텐데 상당히 절묘한 어떠한 포인트다, 절묘한 형태로 그 블랙리스트를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어찌되었건 제가 사실 발췌는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아우구스투스 부분이 이제 로만 이야기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줄리어스 시저 다음 편으로 이제 아우구스투스 이 팍스 로마나 편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근데 이 책에는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줄리어스 시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전쟁을 해서 여러 가지 개척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이미 로마 제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좀 관리하는 관리자형의 리더십, 그 입장이 그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관리자형의 리더십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오노 나나미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기록이 그 앞에 줄리어스 시저나 이런 부분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제 좀 적은 편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실 6권을 읽어보면은 카이사르 편에 비해서는 조금 재미는 좀 덜 하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주로 행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러이러한 행정을 펼쳐가지고 그 제국 로마를 잘 운영했다,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 우리가 역사책을 읽을 때는 좀 전쟁이나 혹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재미가 있는데, 사실 좀 관리하고 행정하고 이러한 측면의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읽는데 재미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팍스 로마나 편에서의 아우구스투스는 줄리어스 시저나 아까 이야기했던 술라라든가 그 전에 또 아프리카를 이렇게 다 복속시켰던 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로만 이야기 시리즈보다는 훨씬 더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인 이야기 6권은 앞서 줄리어스 시저 편에 비해서는 조금 재미가 이제 좀 반감된다. 근데 이제 아구스투스가 어떠한 관리형 리더로서
행정을 적절히 잘함으로써 이렇게 이 제국의 안정을 좀 이렇게 잘 유지시켜 나갔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주로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쟁을 통한 통쾌한 어떠한 반전이랄까 이러한 스토리는 좀 없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했거나 하는 부분들. 그래서 좀 이제 예전에 행정이 어떻게 좀 진행되었는가 하는 이러한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책이 이제 읽어볼 만하고, 근데 어떤 뭐 권모술수, 전쟁에 있어서의 뭐 권모술수, 뭐 어떤 뭐 어떤 시련을 딛고 극복을 해서 이제 이 전쟁에 승리하고 하는 이런 드라마, 그러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회차는 아니다. 이 6권은 그냥 이제 행정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관리와 행정이 무엇인지 그거를 좀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어떠한 의의가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